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와 간병인 등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전담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립대병원은 물론 민간 상급 종합병원들도 허가 병상의 1%를 전담 병상으로 마련하고 병상 확보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백신 2종류를 확보한 미국은 펜스 부통령 등 고위층이 직접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은 1,053명입니다. 나흘 연속 1,000명을 넘겼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345명이 나와서 3차 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겼습니다.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5, 여전히 1보다 큽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때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948.9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3단계 상향 기준도 곧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요양병원 등의 시설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스키장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숨은 확진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감염에 취약한 계절이란 점도 확산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수용자 2,400여 명 전원을 검사한 결과였는데 이곳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임종빈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16일까지 1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선제적 검사 방침에 따라 구치소 측은 직원 400여 명과 수용자 2,400여 명을 전수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지난달 2일부터 재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접촉자를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하는 한편 방역당국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단 확진자는 주로 새로 입수하는 수용자들이 머무는 신입 수용동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주일 동안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기존 수용동으로 이동하는데 이 신입 수용동에 무증상 확진자가 입소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모든 직원은 즉각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퇴근 뒤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수용자들은 접견과 교화 행사, 이송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이 출석해야 하는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관련 수사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외에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수도권 130여 곳에 운영 중입니다. 무증상 감염도 많다는데 내가 혹시 확진되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검사소를 찾는 행렬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발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방역 수칙 잘 안 지키는 사례 계속 적발됩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과 모자로 무장한 시민들. 검사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입구부터 광장까지 300m 넘는 줄이 생겼습니다. 3단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직장 동료들하고 한번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된 첫 주말인 만큼 당추위에도 동료와 가족, 서로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은 그래도 무증상도 많으니까 그분들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검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와 성별, 연령 그리고 증상 유무만 체크하면 빠른 검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서울광장 선별검사소에만 8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어제까지 닷새간 11만 건이 넘는 자발적 검사가 이뤄졌는데 여기서만 확진자가 286명 나왔습니다. 현재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신규 검사소 9곳을 포함해 131곳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인데 150여 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성북, 동대문, 강서구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도 교회발이 많습니다. 용인시와 여주시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신고되는 안전신문고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 연습을 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매주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와 식사를 하거나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소모임을 통해서 밀접하게 모여서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내일 일요일을 맞아 대면 예배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수도권 외 확산세가 심한 곳 충북입니다. 하루에만 100명 이상 감염됐는데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1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하루 3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충북 청주의 요양원입니다. 그제 50대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주변 요양병원 3곳의 입소자와 직원까지 520여 명을 전수검사하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일반 환자 등 68명이 집단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방만 분리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옆에 방에서도 옮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충북 음성소망병원에서는 이틀 동안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과 협력 관계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가는 괴산 성모병원에서 먼저 확진자가 나온 뒤 이곳에서도 연쇄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요양시설과 병원의 집단 감염 여파로 충북에서는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이후 비수도권에서 하루 3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집단 감염이 확인된 청주의 요양원, 음성과 괴산병원 모두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지역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때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강원도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초등학교와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죠. 오늘 강원도 내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800명을 넘은 지 꼭 일주일 만에 9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상황이 우려스러운데요. 신규 확진자 36명 가운데 25명이 동해 중앙초등학교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학교에선 그제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학생과 방역 보조 인력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수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 상태에 있던 동해병원에서도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이고 모든 시민에 대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 수업이 중단됩니다. 네, 조 기자, 평창 용평 스키장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해서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죠. 스키장발 확진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주말이 되면서 확산세가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확진자 모두 1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용평 스키장에선 지난 13일 단기 근로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 다른 임시직들, 이어서 이들이 이용했던 PC방, 다시 이 PC방을 이용한 사람으로 연쇄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키장 종사자들의 경우 공동 숙소에 거주하면서 함께 식사할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스키장 이용자들은 스키복을 갈아입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파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대부분의 스키장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용평 스키장은 거리두기 2.5단계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방역에 힘을 모아달라,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요.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앞둔 주말이지만 전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주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 훨씬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주말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 방역 실천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하루 1,000명대 확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누적돼 있는 감염원이 매우 크고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제검사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2주 전에 비해 5배 늘어난 것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특히 가까운 지인 모임, 식사 모임 등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큰 장소는 국민들께서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한 곳입니다. 대면 모임, 그리고 연말의 여행도 모두 취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확진자 증가 추세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또 한 곳,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감염에 더 취약하고 치명적인데 특히 종사자나 간병인에 의한 전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동해 집단 격리에 들어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6명을 시작으로 입원 환자 등 13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병상 전원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직원 2명이 확진된 전북 순창의 요양병원에서도 오늘 1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서울과 경기도, 충북 청주와 전북 순창 등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등의 최근 집단 감염 사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종사자나 간병 인력으로부터 전파된 경우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 감염이 다시 시설 내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도 많아 일선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금 직원들 매일 검사하지 않는 이상 누가 어떻게 감염된지를 몰라요. 본인도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한테 전염이 되는 게 제일 문제고. 이런 시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만큼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기 쉽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시설의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각별히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조차 배정받지 못한 채 계속 돌봄 업무를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지난 14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 확진자 25명을 포함해 134명이 동일 집단 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 격리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돌봄 업무를 하다 감염됐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 요양보호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 다른 환자 4명과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 환자가 이 코로나인 거 모르고 지금 여기 코로나 걸렸다 해서 방에다 여놓고. 본인이 확진됐는데도 돌봄 업무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이 고령의 거동까지 불편한데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병실에서 나는 기저귀 일을 하고 밥을 일하다가 환자들인데 상에다 침대에다 놔주고. 결국 이 요양보호사는 보온에 가슴과 허리 통증을 느끼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치료가 절실하지만 아직 병상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숨도 차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밖에 나가 치료만 하게끔 해주세요. 이 요양병원의 더 큰 문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직서를 쓴 경우도 있고 병원 밖에서 자가격리 중인 의료진까지 호출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지금 좀 악화되고 있어서 제가 이 법에 어떻게 그 의료인을 묶어둘 수 있는 법이 없나 이걸 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 거야. 지금 행정명령이라도 내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6%가 넘었습니다. 또 당장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단 4개만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던 한 초등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다 나흘 만에야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가격리자이다 보니 진단이 늦어졌고 병원 여러 곳에서 수술을 거절당하기도 했는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A군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건 지난 15일 저녁. 같은 학교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튿날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했고 나흘 만인 오늘 아침에서야 맹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복통 관련 진단 장비가 없다 보니 장비를 다시 옮기고 또 동선분리 방침에 따라 오후에만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어 진단이 늦어졌습니다. 수술할 병원을 찾는 것도 난관이었습니다. 119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병원에 직접 연락도 해봤지만 자가격리자란 이유로 모두 5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일이 전화해서 가능한 병원 알아보고 그 병원에서 우리 애기 상태 물어본 다음에 또다시 회의를 거쳐서 안 된다 이런 통보만 제가 직접 전화받은 것만 2병원이었거든요. 급한 마음에 A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병원을 찾아 긴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를 수용할 여력은 더더욱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중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자가격리가 된 사람들을 수용해줄 병원이라든지 보상책을 주고 각각의 민간병원들의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전날보다 680여 명 늘어난 13,5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중환자는 급증하고 반면 남은 병상은 이제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은 물론 민간 상급 종합병원에도 병상 동원을 명령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 등에 발송한 공문 제목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 명령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병상 확보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8개, 특히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13개만 남아 급증하는 중환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조치에 앞서 수도권 민간 상급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거점 전담병원을 맡겠다고 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별관 1개층을 통째로 비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이제 치료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진료들이 어느 정도 중단이 돼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일반 환자와 병실을 분리해야 하고 음압시설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병상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병상을 확보한다 해도 이를 위한 숙련된 인력이 확보돼야
병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단 중환자 병상 확보 병원에 대해 향후 의료기관 평가와 인력 활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확진자 2명이 또 숨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릴 만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아예 병원 문을 닫고 병상 전체를 확진자 치료를 위해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병원장으로서 특히 좀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나날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의료인으로서 또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고요. 그렇다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병상이 부족하다니까 우리 병상을 그러면 환자 치료에 제공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3월에 그러니까 1차 유행 때죠. 대구에 내려가셔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경험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대구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공무원이나 또 중앙 공무원들 그리고 각종 민간 기업들, 단체들, 학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여기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또 성금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마치 국난과 같은 그 대구 상황을 다 이겨냈던 경험은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힘이 모여지면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봤고요. 그 현장에 제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온 국민이 힘을 결집해서 한 가지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그분들은 다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통원 치료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따라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동의해주신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좀 갖췄다고 해도 이게 좀 의료진은 부족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좀 충원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료진만으로 충분히 케어하기 어려운 그런 중환자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재난의료지원팀이라든지 또 간호사협회라든지 그리고 대구시 의사회라든지 또 기독의사회, 기독간호사회 이런 여러 단체들에서 의료 자원들 또 의사 간호사들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저희랑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또 문의도 세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소본에서도 이런 의료인들을 계속 모아서 저희랑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이런 저희 같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모여들어서 아마 환자 치료에 같이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이 병상 전체를 내놓으신다면 몇 개의 병상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전부 140개입니다. 가능하면 병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공사를 거쳐서 중환자 병상 20개, 그리고 준중환자 병상 80개, 그리고 일반 고위험군 환자 40병상 이렇게 해서 140병상을 만들었고요. 공사가 다 마무리하는 시기가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부터 환자를 받을 수가 있고 아마 전 국민에게 특히 입원 치료 병상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140개 병상이 추가되는 거군요. 네. 오늘 마침 정세균 총리가 박예병원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네.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런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이런 코로나 국난 극복 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만들어서 충분히 돕고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의료 지원뿐만이 아니고 행정 지원 더군다나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병원장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님은 뭐 대구에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지만 다른 병원들도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충분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단을 내리신 입장으로서 오늘 또 총리도 만나셨고 구체적으로 좀 정부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중소본이 주도가 돼서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오너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그 기간 동안의 손실 보상이 제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진료를 다 마친 다음에 일상으로 회복됐을 때 과연 이게 회복되는 정도가 6개월일지 1년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고 그것을 문서화하고 이런 매뉴얼을 갖추고 일선 병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면 아마 많은 병원들이 또 병원장들이 의료인들이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현장에서 이런저런 좀 보셨을 텐데 오늘 정 총리한테 또 특별히 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의료인들 그리고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상안들. 왜냐하면 실제로 SOC 사업 중에 하나 정도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비용만으로라도 이것을 의료인들과 또 병원 이쪽에 정말 투입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정도 비용으로 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고요. 코로나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데 의료인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결단을 해서 실제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어떤 안정적인 약속이 되고 그런 신뢰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인들 지금 지쳐 있는데 그렇지만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에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원 마련을 강조하셨고 또 동료 의료인들 좀 힘내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 최대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해 화이자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과 보급에 유리한데요. 이제 백신 두 종류를 확보한 미국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없었던 이 요양병원은 백신이 나오자마자 일정을 앞당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통은 지금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본인이 동의서는 못 하세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미국 내 요양시설 사망자는 16일 기준 10만 6천 명으로 미국 전체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상황.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까닭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반인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접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매 등 뇌 질환자나 무연고자일 경우 접종 동의 과정도 걸림돌이지만 백신에 대한 환자나 직원들의 불신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What's in the vaccine? What are the long-term care or long-term side effects of it? So those are, I think questions. 아직 백신을 믿지 못해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 부부의 백신 접종은 일부 방송에서 생중계됐고 Karen and I were more than happy to step forward before this week was out to take the safe and effective coronavirus vaccine.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자신의 백신 접종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예고했던 대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We will crush this outbreak that has really terrorized us for the last 11 months. 모더나 백신은 주말 사이 590만의 분량이 배포될 예정이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결정을 거쳐 다음 주 초 접종이 시작됩니다. 영국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공급받기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달 28일이나 29일쯤 영국 정부의 사용 승인이 나와 내년 1월 첫째 주면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모습,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검증된 백신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방콕의 한 시장입니다. 백신을 빨리 또 무료로 맞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คือวัคซีนคงจะได้รับกับคน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จ่ายได้คือในเบื้องต้นคือน่าจะได้รับวัคซีนประมาณสัก 40% ก่อน 동남아 국가들은 당장 화이자 같은 검증된 백신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เราไม่ได้มีกฎหมายเฉพาะที่มันเร่งด่วนมากๆที่ให้สามารถเราเดินหน้าในเรื่องการจองเราก็ถึงจะจองได้ช้าอีกอันหนึ่งก็คง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จ่าย 그러니 당장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러시아나 중국산 백신을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은 인도는 러시아산 백신을, 사망자가 18만 명을 넘은 브라질과 2만 명 가까이 사망한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시노백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백신들은 아직 구체적인 임상 3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Internet, ¿qué puedo hacer? Siento que soy una peruana, entre comillas, inútil, que no ayuda mucho a su país. No pago impuestos porque no trabajo oficialmente para el Estado, no pago impuestos. Entonces creo que mi manera...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 빈익빈 부익부 상황에서 92개 가난한 나라의 백신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코백스는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oday, WHO and our COVAX partners announced that we have secured agreements to access 2 billion doses of several promising vaccine candidates. 하지만 캐나다가 인구의 5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등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가 계속되면서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시민들이 언제쯤 백신을 만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서울 마장동의 축산물 처리 업체들이 위생, 방역 규정을 어긴 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해썹 인증까지 받은 것도 포함됐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당국의 점검은 느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땅에 떨어진 소고기가 바닥에 끌려 옮겨집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운반차에서 고기를 내립니다. 한우를 부위별로 손질하는 이 업체 직원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작업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위생복 차림으로 작업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모두 해썹 인증을 받은 식육 포장업체입니다. 차라는 일이 좀 있어요. 힘들면 잠깐은 내릴 수 있어요. 해썹업체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작업장 밖으로 나갈 땐 위생복을 벗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안전하게 들여오는지 운반 과정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모두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방에서 소를 간혹 올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소요가 좀 있긴 했었는데 저희도 관리가 안 돼서. 또 다른 업체, 포장이 채 안 된 고기가 운반차 바닥에 끌려 내려지는데 작업자는 위생화도 신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반되는 고기는 교차 오염 우려가 큽니다. 판매업체와 운반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운반업체는 실수한 것 같은데 저희는 소규모 업체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지 부분은 사료 달라는 업소들이 마장동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양지를 쌀 수가 없습니다. 이곳 서울 마장동은 축산물 밀집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위생감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설 명절 이후 마장동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자치구 자체 점검만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이 점검한 업체 수도 지난해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현장에 접촉을 자제하라고 모든 업종들이 그렇게 동시에 시행이 됐었거든요. 서울 마장동 일대에서 부위별로 손질된 소고기는 전국 도매점과 식당, 정육점 등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면 행사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 집단 감시 시스템을 만든 기업도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DB그룹 등 대기업 사옥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평소 같으면 한창 북적일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는 한산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기업들이 사내 식당 이용을 권고하고 있어서입니다. 외부 식당보다는 사내 직원 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식사 시간도 타 입주사 직원과 우리 포스코 직원들도 층별로 나누어서 시간대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거론되자 주요 기업들은 대면 회의를 전면 금지하는 등 앞다퉈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잘못 착용한 직원을 신고하게 하는 이른바 마스크 방역센터까지 만들었고 반도체 사업장에선 주점이나 음식점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명의 확진자가 속출한 SK하이닉스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직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집단 감염 발생 장소에 방문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 자기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최근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방문 이력 등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택근무에 한계가 있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거의 유일한 방법인 개인 동선 파악에 집중하다 보니 직원들의 반발이 나오기도 합니다. 삼성의 경우 직원 가족에게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 전면 금지를 권고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제한 수위를 낮췄습니다. 확진자 급증세 속에 기업들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했습니다. 대체 법은 뭐하고 있나 싶은데 이 과로를 막기 위한 택배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폐기됐습니다. 올해 드디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정작 택배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업을 관장하는 첫 번째 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른바 택배법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모두 3차례 발의됐습니다. 택배 사업자에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도록 의무화했고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를 제외한 사업자와 화물용달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분위기 속에서 법안은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택배법에는 지금까지 택배 사업자와 화물용달업계가 차례로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요. 의미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올해 내에 반드시 법안 통과도 해내고. 하지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처음에는 포함됐던 택배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과로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또 지금처럼 택배 사업자가 대리점에 보낸 물량을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게 했고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시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익은 다 보고 있는 원청 택배사들이 법률적으로 기사들과 계약하는 대리점 뒤에 숨어서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누락돼 있습니다. 택배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을 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주말의 문화, 오늘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합창교향곡을 조명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음악으로 사랑받아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됐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만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공연을 앞둔 리허설 현장,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성악가 4명과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환희의 선율.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를 도입한 파격적인 형식과
모든 인간은 형제라는 시공을 초월한 메시지까지. 베토벤의 9개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 작품인 합창은 인류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음악사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When I see a word like Freude or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or das ist it's just magnificent. 웅장한 무대와 친숙하고도 감동적인 선율로 유독 연말에 더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해마다 합창으로 매진 사례를 이어온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출연진 200여 명을 60여 명으로 대폭 줄인 편곡 버전을 준비했고 관객 없이 단 한 차례 온라인으로만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클래식 음악계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이번에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올해 마지막 공연에서조차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됐지만 연주자들은 역경을 뚫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합창의 주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의도와 같이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rn out of difficult times, if you want. So, in many ways, you are totally right. It is a blueprint of what's going on in many people's minds in these days. KBS 뉴스 정은익입니다.